자, 투자의 승패를 결정짓는 최후의 한 방을 노려보겠습니다. 김석환의 매치 포인트 시간인데요. 자, 잭슨홀 미팅 지난주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에서 도무지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좀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지표들이나 일정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주는 고용과 관련한 지표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젯밤에 미국의 구인 이직 보고서인 졸츠가 발표가 됐고요.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항상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 보고서 직전에 민간 조사 기관인 ADP에서 민간 고용과 관련한 지표를 발표하는데 지난 3개월 동안은 좀 모델링 업데이트를 위해서 잠정 발표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모델링 작업이 완료가 되면서 6월에서 8월 데이터가 한꺼번에 발표가 될 예정이라서요. 오늘 밤에 이 관련한 흐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고용 보고서가 또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제 매월 월 초가 되면 항상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는데 미국에서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애틀란타 연원에서 발표하는 GDP 나우, 즉 3분기 경제 성장률 추정치가 한 번 더 업데이트될 예정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잭슨홀 미팅 이후에 지속적인 시장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 하락이 나타나는 주된 요인은 뭐라고 보세요?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연준과 그리고 시장 사이에 괴리가 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고요. 관련 자료 화면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시장은 일단 내년 초 이후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최종 금리 레벨 자체를 보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3% 초반대를 보고 있었던 거였고 다만 연준은 올해 3.4%, 내년에 3.8% 정도를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연준과 시장 사이에 있었던 이 괴리가 만약에 이번 잭슨 컨퍼런스에서 좁혀지는 현상들이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그 말인즉슨 이 괴리를 좁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벌어지는 발언들이 바로 파월 의장에서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기대했던 이 두 가지 요인을 전부 다 깨는 요인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차단하는 모습이었고요. 최종금리 수준 같은 경우에도 특정짓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이런 높은 인플레 상황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제한적인 영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고 실제 1970년 그리고 80년 시점에서의 그 정책 실패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이례적으로 또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지난 2018년 또는 19년 그리고 현재 시점과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지난 10여 년간에는 상당히 안정적인 물가 수준이 유지가 됐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 가장 크게 기여했던 게 세계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년 만에 높은 수준의 인플레 상황이 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시장이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잭슨 홀 컨퍼런스 이후에 좀 시장에 강하게 좀 유입이 되면서 차익 매물들이 강하게 좀 출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럽도 한번 볼게요. 이제 이번 겨울을 앞두고 유럽 시장에 대한 걱정이 꽤 많더라고요. 게다가 지금 보니까 러시아가 8월 31일부터 3일 동안 다시 한번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관인 노드스트림 1을 또 가동 중단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유럽의 현재 상황 그리고 천연가스 상황은 어떤 상태일까요? 저희가 방송 이번 달 초쯤에도 한번 천연가스 관련해서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독일로 들어가는 노드스트림 1 같은 경우에는 최대 용량의 한 20% 수준만 현재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 3일간 어느 정도 또 유지 보수를 위해서 셧다운을 할 예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지난주에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 아무래도 뭐 에너지발 위기감이 계속 고조가 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간밤에는 유럽 정책 당국에서 일단은 이 전기 가격이라든지 또는 에너지 가격에 좀 직접적인 개입을 하겠다 또는 제도를 손볼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좀 나오면서 어느 정도 가격 낙폭이 키우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지만 실제 그게 유의미한 성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좀 험난한 과정이 또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비단 천연가스 가격뿐만이 아니라 같이 덩달아서 오르고 있는 게 유럽의 석탄 가격도 계속해서 좀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는 뭐 발전용 수요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난방용에 대한 수요도 계속 커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유럽의 에너지 상황은 당장에 해결될 만한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계속해서 노이즈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강달러도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이 강달러가 사실 뭐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뭐 원화 약세 뭐 이러면 수출 기업들에게 긍정적 그런데 요즘엔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강달러가 요즘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 달러 가치의 전망은 좀 어떨까요? 일단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는 계속해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중앙은행인 페드가 상당히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는 뭐 유로존의 유럽 중앙은행이라든지 또는 일본 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보면 상당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벌 주요 중앙은행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통화 정책의 차이에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번 잭솔에 그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가 참석을 하지는 않았지만 주요 위원들은 많이 참석을 했었거든요. 일단 그 잭슨홀에 참석을 했던 ECB 주요 위원들이 대부분 매파적인 좀 발언을 하면서 일단 달러 강세가 어느 정도 좀 제한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 ECB 통화정책위원회는 그러니까 다음 주 9월 8일 날 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좀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올해 들어서 통화 정책의 긴축 기조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일단 그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글로벌 긴축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확대가 되고 또 하나는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다 보니 오히려 안전자산에 대한 니즈가 커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기조에서 본다라고 하면 달러 유로의 움직임이 거의 20년 내에 패리티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달러 같은 경우에는 20년 만에 최고치를 또 경신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국내 증시하고 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즉 달러 환율과 거의 정반대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이후부터 보면 거의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0.9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국내 증시를 한번 바라보실 때는 외국인들 수급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을 좌우지우지하는 달러 원 환율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 강세가 좀 지속이 되면 신흥국 통화가 지속적으로 우리 원화를 비롯한 신흥국 통화가 좀 약세가 될 수밖에 없고 이는 외국인 자금이 지속적으로 이탈할 수밖에 없는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움직임들을 좀 같이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일단 달러 강세 기조는 당분간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김석환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